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개념 부분입니다. 시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법적 사항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확인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문장에서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 시제죠. 현재 시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그럼 언제 쓰냐라는 걸 잠깐 정리해 본다면요. 당연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 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설명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또는 습관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 더 가까운 미래. 근데 어떤 경우에요?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제 형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형태인데 얘는 수일치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는요. 동사에 뭘 써준다? 이렇게 s를 써준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수 주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고 하면 s에 하나 붙어야 되는 거고요. 명사에 s가 붙어 있으면 하나 썼죠? 그러니까 동사에는 아무것도 안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과거 시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거 시제는 언제 씁니까? 당연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씁니다. 하지만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는요. 과거라고 하고 명확히 표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누구나 다 과거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건데요.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규칙 변형이 있을 겁니다. 규칙일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당연히 동사에다가 ed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불규칙도 있죠? 불규칙 같은 경우는 불규칙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it, ate, eaten이면 ate를 써주시는 것이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된다?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고라든지요. 또는 또 뭐가 있어요? yesterday라든지 또는 last라든지 last year, last week 뭐 이런 거 있겠죠? 마지막으로 in 플러스 과거 연도에도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in 1997 이런 거 같은 경우 과거죠? 그래서 얘도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어고, yesterday, last, in 플러스 과거 연도 같은 경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시제도 확인해야겠죠? 미래 시제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의 쓰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겠지만요.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놓으면 좋겠는데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래이면 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적으로 will을 쓸 때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바로 방금 전에 결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계획된 미래에 잘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에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나타낼 수 있냐면 가까운 미래일 때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be going to 동사 원형 가까운 미래 못 나타내냐?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냅니다. 다만 3번, 4번에 해당되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미래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이스, 왕래 발착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현재 진행 시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행 시제는요. 언제 쓰느냐라고 하면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선은 강조라고 하는 점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니까 현재 진행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행동을 묘사하거나 강조할 때 쓸 수 있겠고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어떻게 됩니까? 주어 플러스 MR, is 플러스 ing 형태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진행도 확인해야겠죠.
되겠죠? 과거 진행은요.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묘사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과거 사건들의 시간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밑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 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사건의 시간 관계가 성립되죠. 왜? 표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요. 요게 1번 사건이고 요게 2번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쭉 지금 1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쯤에 2번 사건이 발생된 거죠. 요런 사건의 순서를 또 시간 관계를 설명해 줄 때도 과거 진행 시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비슷하죠? 여기 비동사 과거형입니다. was, were 오면 되겠고요. ing 형태를 같이 넣어주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얘는요. 미래 특정 시점에서 진행 중일 행동을 묘사할 때 쓸 수 있겠고요. 계획된 또는 예상되는 행동을 강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쓰면 되냐? 형태는 주어 플러스 will be 플러스 ing 형태니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완료 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완료부터 할게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이게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점이 현재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랑 현재 완료의 차이점은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lost my key라고 하면요.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에서 끝난 겁니다. 현재는요.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인지 아니면 열쇠를 찾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I have lost my key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얘는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도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쓰겠어요? 주로 현재 완료를 써서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형태 어떻게 됩니까? 주어 플러스 have, has 플러스 pp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죠. has는 단수일 때 쓸 수 있겠고요. have는 복수이거나 또는 I라든지 U일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완료와 자주 쓰이는 시간 부사들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since 플러스 시점, for over 플러스 기간, until now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이 잘 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 완료 가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건들의 시간 관계를 설명할 때 잘 쓰입니다. 형태는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본다라고 하면요. 과거에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난 거예요. 1번 사건이랑요. 과거 2번 사건이 일어났다 봅시다. 그런데 1번 사건과 2번 사건의 시간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1번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2번 사건이 뒤에 일어난 겁니다. 둘 다 과거지만요. 그럴 때는 여기에는 그냥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건의 시간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누가 더 과거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문법적으로 대과거라고 표현하는데 대과거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과거 완료를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요. 미래 이전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겠죠. 현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어떤 일을 영향을 끼쳐서 일으키는지를 설명해 줄 때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속절의 시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시제는 다 정리했고요. 종속절의 시제가 문법적으로 같이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제 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가 온다라고 한다면 종속절의 시제에서는 과거가 오거나 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같이 하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insist랑 suggest가 나와져 있고요. 뒤에 대절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대절의 시제가 저 시제의 일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대절이 뭘 나타내면 당위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당위성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대절의 시제가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절이 그냥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그냥 시제 일치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여기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여기 insist랑 suggest가 써져 있는데 몇 개 더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 보면요, propose라든지요, order, ask, demand, require, recommend, 그리고 advice 정도까지도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얘네가 나오고 당위성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법적 개념은 요 정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서,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Mr. Gear went or has gone to Tibet to be a monk in 200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went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has gone은 현재 완료를 나타내 주는 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누가 되는지 봐야겠죠? Mr. Gear,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nt 또는 has gon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to Tibe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o be a monk, 부사 in부터 2005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누구였습니까? 요 in 플러스 과거 연도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굴 골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과거를 골라줘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겠다? went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요, 기어 씨는요 티벳에 갔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be a monk라 되어져 있죠. 잠깐 분석해 보면 to be가 동사의 특성, a monk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입니다. 해석해 보면요, 승려가 되기 위해서가 되겠죠. 언제요? 2005년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Until I met you, I had or I have never dated anybod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until 접속사로 쓰였고요. I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m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겠고요. had냐 have냐 나와져 있고요. 뒤쪽에 어디까지? date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never 이렇게 빈도부사 나와져 있고요. anybody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ad를 쓰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have를 쓰면 현재 완료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I met하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과거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과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Until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건이 더 최근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게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여기는 뭐가 되겠다? 훨씬 더 대과거를 나타내는 것. 즉, 과거 사건의 시간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굴 써주면 되겠다?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과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나올 수 있는 건 과거 또는 과거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끊어갈게요. 나는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데이트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Don't say again you are so beautiful. If you do, I have heard or I will have heard it a millionth tim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명령문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부정형 명령문이죠. Don't sa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gain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옴표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이 동사입니다. so는 부사, beautiful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뒤에 문장 가겠습니다. if와 접속사,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do가 동사인데 이거 뭡니까? 대동사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say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 heard 또는 will have heard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이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요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요 따옴표 부분이죠. millions times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석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Don't say again. 다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요? You are so beautiful. 너가 너무 아름답다라고요. If you do,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요, 즉 그렇게 또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뭐요?
미래죠. 현재부터 이어져서 미래에 일어난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완료를 써줘야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millions times, 100만 번째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번이 되겠습니다. Fortune tellers told me that my money will or would not run dr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ortune teller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old가 동사입니다. 미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my money will,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ill 또는 would not run 이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not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dry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told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쓰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건 뭡니까? 과거를 나타내거나 과거 완료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동사예요. 조동사에서 나타났다는 소리는요. will과 would를 잘 비교해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동사의 일반형이고요. w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제 일치를 위해서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가 쓰여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조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형태가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적용돼야 될 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will 같은 경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would입니다. 또 누구 있어요? shall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뭐 should가 될 수 있고요. can도 있죠. can 같은 경우는 could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부분 포인트 잡아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tune teller들은요. 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라고요? 나의 돈 우물이요. well은 여기서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best friend insisted that I have or had had plastic surgeri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y best friend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nsisted,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that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조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at은 어떻게 됐습니까? 접속사가 되겠고요. I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have 또는 ha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plastic surgeries라 되어진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누구냐? 사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have를 골랐다라 쳐봅시다. 얘는 뭐예요 지금? 동사 원형 쓰였죠.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것?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had라고 되어진 과거 완료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게 되면 누가 되는 겁니까? 당위성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요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선 당위성으로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형수술을 해야만 한다라고요. 자, 두 번째 had 사실로 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요 주장한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개념적인 부분이었죠.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